아니 무슨 동물원에 무슨 기린이 난 것 같아. 초상이도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 이만한 거. 김일성, 김정일이 둘 다 있는 거. 이만한 거 했으니까 나들이 들여다보는 거지. 안녕하세요,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실감 있게 나오려고 베트남에서 대사관에서 입던 이거 옷이랑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베트남산 10년 만에 다시 입었다 그럴까? 옛날에 북한에서는 항상 정장만 하고 다녔어요.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도 정장을 하고 다녀야 되고 항상 넥타이만 메고 다닐 것 같아요. 그때는 넥타이가 굉장히 싫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우리는 정장을 하고 다녀야 돼요. 북한 내무성은 그걸 통제를 하거든요. 북한도 외교관은 외교관스러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나니까 1년 동안을 계속 정장만 하고 다녔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비로소 자연스러운 등산복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입어봤어요. 최근에 쿠바 참사님하고 주말에 만나서 사우나랑 갔어요. 사우나 한번 가보자. 나도 이게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정식 사우나로 이렇게 크게 불가마에 가보긴 처음이에요. 불가마 뭐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걸 때 후리하게 반바지에 내가 딱 같이 형 내 좀 괜찮아? 그까 지금 이랬어? 그랬지. 뭐 괜찮네. 뭘 그냥 서로 어색한 거예요 이게. 형은 또 정장을 하고 나왔어.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런 편안한 옷을 입는 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최근에 대한민국 와서는 정장을 입는 날이 더 손꼽을 날이니까 이제 정장을 입는 게 더 구려진다 그럴까요? 여기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일기 형이 개인적으로 부탁이 왔어요. 이삿짐을 나르라는 거예요. 뭘 이삿짐 뭐야? 그랬더니 심양에서 참사 하나가 들어오는데 북한도 들어올 때 이제 세관에서 세관 검열을 하잖아요. 근데 세관 검열도 좀 플렉시블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세관 검열을 국경에서 하지 않고 자기가 지정인 구역에 세관 검열원들을 불러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삿짐을 그냥 내무서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바꾸라고 우리가 지금 인터생활 한 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인터생활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삿짐을 다 내리고 검열 다 하고 다시 올렸거든. 또 올려서 집에 가져가서 집 아파트 위에까지 뭐 여기처럼 이렇게 뭐 사다리 차가 없잖아. 북한은요. 꽁땅 인력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 피아노가 제일 힘들어요. 피아노가 무기가 굉장하잖아요. 식기도 숟가락도 다 가져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컨테이너로 오는데 이삿짐 센터라는 게 없어요. 북한은. 이삿짐 하게 되면 자기 회사나 직장에서 이삿짐을 할 때 도와주는 형식인 거예요. 차를 하나 대주고 인원을 대주지. 이삿짐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북한은. 그걸 한번 쫙 날아준 기억이 나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았어요. 제가 왔을 때 저도 한참 그때 젊었을 때고 38인가 9인가 난 점점 늦게 나간 거예요. 군대를 나갔다 오다 나니까 11년 동안. 그러니까 좀 늦게 간 건데 지인들 옆에 다 물어봤는데 모든 분들이 뭐 누구는 어디 참사한다, 누구는 뭐 유엔 대표부에서 곧 참사한다 뭐 하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이거 좀 사각지대에서 오지 말고 참사쯤 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기순했어야 되는 거 잘못 기순했구나. 직급이 좀 있어서 탈북을 기순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중간 했다고 하다 나니까 공부하기도 그렇고 직업 얻기도 그렇고 이거 크로스지대에 딱 놓였거든 지금.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아직 뭐 외무성 부상까지 하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안은 없고요.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오늘 행사장에서 한번 만났어요. 이렇게 먼데서 한 300m 정도에서. 아니 오랫동안 마주보질 못하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쪽이 전제인데 하느님을 이렇게 마주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도 모르게 눈 내리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TV랑 보게 되면 울잖아요. 이게 눈물이라는 게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뇌가 얼마나 됐으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먼발치에서 보는 것 자체도 용감스러운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본 적도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을 다 주고 싶고 저 사람은 딱 내 편 같고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 굽어보신다고 그럴 때 딱 그런 감정이지.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이야기 생각하는 게 김정은이가 뭐 똑똑하거나 청명해서 자기가 국가 정책들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탁탁탁 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 권위안을 올리는 건 우리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교관의 임무는 그거예요. 외교관의 기본 임무는 정책적 권위안 작성이에요. 나가서 다니는 게 아니고 훌라훌라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임무는 김정은이가 정치를 똑바로 하도록끔 외교적으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끔 회담 나가나 어디 나가면 발언 요강 써주고 행동 요강 써주고 정책적 권위안 써주고 전략 전술 짜주고 정은이는 그대로 할 뿐이지. 인형처럼 김정은이가 처음에 올라와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시행착오를 했나. 그 사람들이 외교를 모르잖아요. 북한의 외교를 모르다 나니까 이때까지 인지를 북한이 하나씩 남겨뒀거든요. 계속 외교관들의 자식을 하나 남겨둬서 이 사람들의 탈출이나 대한민국의 기술을 차단시켰거든요. 이걸 내보낸 거예요. 처음에 뭐 다 나가라 뭐 이렇게 됐지. 우리도 우아했거든요. 또 둘째 프로그램 게 뭐나 자식들이 큰 자식이 있고 외교관이 자기가 능력이 돼서 자식의 학자금을 대수시 능력이 있으면
있으면 자식을 또 데리고 나가라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외교관들이 큰 자식들을 쫙 데리고 나간 거예요. 태영호 국회의원님도 그래서 아들들이 나가신 거예요. 김정은이의 착오 때문에. 태영호 의원님은 시기를 잘 만났죠. 그러다 나니까 자식을 다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그 오산을 하는 독에.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이가 좀 있다가 안 되니까 다 들어오라 그랬거든.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인지를 하나 남겨둬야 됩니다. 북한의 현실상 이야기했겠지. 막 그러더랬거든요. 또 그리고 또 어떤 일화가 있나. 북한도 이제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하든 뭐라 하든 비즈니스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 성중앙 기관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해요. 자기 기관에 데려다 놔야지 외자가 많아져가지고 직원들이 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뭐 기름도 한 병씩 나눠주고 초라해도 북한은 기름 한 병이 크니까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으려면 북한에서는 모든 행동에서 제일 빠른 동작이 방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대로 따라가게 되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몇 달이 걸릴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북한의 기득권층이나 행정기관들에서 택하는 방식이 뭐나 보고문건이거든요. 방침. 김정은이 말한 말이면 다니까. 정은이는 기억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승인하고 여기도 승인인 거예요. 방침을 다시 받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니까 북한 노동당에서 이런 규정을 내놨어요. 이하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방침에서 한 번은 맞다, 한 번 같은 내용 가지고도 이리 가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오는 걸 따라야 할지 모르잖아요. 북한은 법이 따르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방침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방침 대장 기록부라고 있어요. 성중앙 기관에 가게 되면 기록부를 보고 지금 시점에서 제일 가까운 시일에 방침을 따르라 이렇게 됐거든요. 뭐 정은이도 인간이니까 말이 뭐 기분 좋을 땐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땐 이렇게 하니까 같은 거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은 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북한이 비치지 않은 나라가 없을걸요. 설명을 하나 해주면 북한이 인디아 쪽인가 그쪽에 가서 쌀 원조를 부탁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인디아에 비친 쌀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벌써 이 정도예요. 외교관이 구골 외교가 됐다 그럴까요? 당당하지 어디 가서. 그래요. 뭐 가족도 같잖아요. 돈 좀 많고 재산이 있는 안방에 올라가서 앉아서 있잖아요. TV 보면서.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저기 가서 음식당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바지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거 다른 걸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명절날 되게 되면 인삼술이랑 뭐 홍삼이랑 갖다가 뿌려야 되거든. 베트남은 쌀 생산국 아니에요. 1, 2, 2위 하잖아요. 쌀 달라고 해서 그러고 가서 따내려고 그러고 그걸 내게지. 완전 북한이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북한하고의 무슨 여기 말하면 뭐 공동도시가 돼서 이런 형식으로 어느 단체하고 무슨 우호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여성동맹하고 우호관계를 맺었거든. 그러니까 북한의 무슨 어느 유치원가 어디하고 뭐 하노이시의 어느 유치원하고 무슨 뭐 명예 유치원 뭐 이런 식으로 맺잖아요. 이게 할롱빙이라고 그 베트남에 유명한 거 해안가 있잖아요. 거기 놀러 간 거예요. 맨 처음엔 그 누가 뒀는지 몰랐지. 북한 외교관들이 돈이 있어요. 한 $1,000 남아 되는데. 근데 저녁에 지금 배 안에서 뷔페 식사를 하거든. 쫙 앉았는데 술은 뷔페가 아니잖아요. 근데 위스키가 뭐 위에서부터 돌기 시작하지 쭉쭉 이렇게.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거기 무역소 기관도 있고 북한 3사도 있고 나도 있고 있는데 자기 조금 따르고 옆에다 넘기고 하는데 가만 흐름을 보니까 내 쪽이 오게 되면 내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즉각 따르고 딱 넘기지. 다른 데로 보내지. 계속.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많이 외교관이지. 위스키 하나도 살 돈이 없는데 나 대사관 출근할 때 아침에 딱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는데 난 대사관 부지에 살았으니까 딱 출근하고 살짝 뛰지요. 나갈 땐 차고 나가면 그 대사관 옆에 저 뭐가 KFC 같은 게 하나 있거든. 거기 딱 갔는데 처음에 몰랐지. 근데 내가 생활청와대에서 갔는데 아니 무슨 동물원에 무슨 기린이 만 것 같아. 초상이라도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 이만한 거. 김일성, 김정일이 둘 다 있는 거 이만한 거 했으니까 나들이 들여다 보는 거지. 아니 한 명도 아니고 7명, 8명이 짝 붙어서 들여다 보는데 이쪽 판이 있는 거야 이거. 아니 넌 왜 그걸 달고 다니냐. 그건 누구냐. 뭐 자꾸만 그러면서 대답하기도 싫고 쪽팔리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된 것 같아 이게. 에이 그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아주 우리 딱 거기다가 넥타이 딱 메고 있지. 정장 딱 하고 있지. 그 무더운 베트남에서 지금. 우린 못 벗고 있잖아요. 우린 이거 입어야 되잖아. 외교관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사진이라도 찍히면 또 어떡해요. 아니 스파이 서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게 부사장이 안전 책임진 사람이거든요. 국가안전보위성이나 횡령시 보위성에서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본 하는 게 직원들 탈북을 차단하고 소통 차단이지 서구리라는 건 아니고요. 또 서구리
처리를 하게 되면 비합법 요원들이 있어요. 정찰청국. 그 사람들이 북한의 정업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지인들을 쓰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이런 식당이 서울이겠지. 서울이면 비합법이 움직이는 서울. 있죠. 베트남에도 합법 비합법이 있지. 합법은 뭐나 무역 참사법 참사 뭐 이런 식으로 대적 직분을 가지고 공개적인 간첩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 합법이고요. 비합법은 현지화된 사람. 신분 세탁을 다 한 거예요. 태국을 가고 라오스 갔다 왔다 가면서 신분 세탁 다 하고 베트남에 정착을 한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북한이 자금을 내주거든요.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식당을 번창해가지고 여기가 서울이지. 사방 각곳에서는 비합법 요원들이 숙박하고 가고 여기서 또 정보활동을 하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한국말 잘하지. 내가 경상도 말 쓰던 경상도 말씨, 대거 말 쓰던 대거 말씨를 북한 안에서 연습하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왜 대한민국에 행방불명자가 옛날에 많지 않았어요? 강가에 뭐 바닷가에서랑 그분들 동상 납치해서 데리고 가서 언어 배워주는 거지. 가서 뭐 정보 빼내는 게 아니지. 어린 학생을 왜 데려가요? 데려가서 북한에 난파해야 되는 간첩들의 언어 강습을 주는 거지. 경상도 말씀 경상도 말씨, 전라도 말씨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라도나 경상도로 자기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돈 버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북한도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행 대출이 아니고 대사관 대출이 있어요. 내가 가서 처음에 가서 3,000유로인가 대출 받은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하여튼 뭐 외교관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통상적인 무슨 세탁기, 냉장고는 있지만 그 이불, 커버 뭐 이런 건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생활 필수품들이 또 있잖아요. 하고 북한에서 돈 좀 보내줘야 되잖아요. 북한 외무성은 이제 해 발령받아서 북한 대사관 직원이 되는 순간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배급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석이 북한 외무성에서 북한 노동당으로 서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기는 외무성 요원이 나가면 외무성 요원의 직분을 가지고 대사관에 나가잖아요. 북한은 외무성 직원이 나가면 서석이 외무성 소속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 소속으로 되면서 대사관 참사나 서기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사이케. 그러니까 외무성에 소속이 안 됐으니까 외무성에서 식량 공급이 잘리는 거예요. 그 북한 노동당에서 자기네 직원도 아닌데 무슨 공급을 주겠어요. 그 순간부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무기가 하나 더 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먼저 달래가지고, 그때 내가 돈 한 1,000몇 달러를 해가지고, 북한에 먼저 성금이 아니라 인편으로 보내야지, 그것도. 성금 못 보내니까. 그 인편에다가 사바사바해서 팁을 맞추고, 또 갖다 달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에서 지시가 딱 떨어진 거예요. 원래 북한 노동당 국제부라는 것은 외무성하고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왜 별개의 기관이나 국제부의 사업 영역은 사회주의 나라, 공산당, 사회당과의 연계예요. 정치적 지지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외무성처럼 폭넓지 못하고 그러니까 친선적인 나라들과의 당과의 사업이에요. 우리는 쌍무관계거든요. 쌍무관계라는 건 자기가 담당한 나라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다 봐야 되거든요. 조금 오케이 보면 우리보다 좀 실력이 떨어진다 하면서도 라이벌 관계거든 또. 그러니까 야들은 노동당이랍시고 자꾸만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백스는 몽땅 노동당에 있는 게 아니고 외무성에 있잖아요. 야들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소련이 망하면서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가 망하면서 야들이 공백기가 있었어요. 공백기가 있으면서 데이터백스를 많이 갖지 못하고 인원이 많이 축소된 거예요. 그때 사회주의 나라들이 망하면서. 그러다가 김정은 시대 말기 들어오면서 쭉 커지면서 북한 외무성 부상들이 거기 국제부장으로 가면서 북한 외무성의 인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북한 외무성의 요원들이 국제부로 훅 하고 갔지.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라이벌 관계가 됐는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국제부의 무슨 지시를 무조건 집행할 것. 외무성 사람들이라는 게 가족지가 좀 심하거든, 우린. 그러니까 외무성 밖에 건 다 아닌 거야, 우린. 국제부 너희가 뭐가 돼서, 너희가 뭐 잘나서 조금 보니까 야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온다는 게 뭐나. 대사관이 있으면 대사관에 서기관이면 서기관 참사 편제가 있어요. 외교관은 이 나라에 4명밖에 두지 못한다. 그 나라하고의 관계가 있거든. 거기 한 자리씩 치고 들어오는 거야 또. 제보 자리를 하나씩 만드는 거야. 기분 우리 외무성 자리가 하나씩 띄우잖아요. 우리 지금 거기다 목숨 걸고 사는데 해 나오는 거. 밉지 우린. 말도 잘 안 듣지. 그런데 최근에 말이 달라졌어요. 국제부가 이제 매일 그렇고 자꾸만 터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당을 하면서 국제부에 힘이 빡 실린 거야.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 가면 국마다 담당 국장이나 부국장들이 있거든요. 담당 지역 담당 업무자도 있고 가대 전화 걸어서 자꾸만 총세도 보고하라 그러고 보고하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꾸 보고하라 하는 거예요. 원래 외무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암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외무성 초급당 비서 자체도 외교관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내 서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국제부가 내 서류를 못 갖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외무성 첫째 비밀이에요. 모든 게 다. 김정은한테 보고 묻고 쓰는 것도 비밀이고 대책안 세우는 것도 비밀이고 내 나라가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되는 것도 비밀이고 왜 나는 여기 앉아 있어도 그 대통령 구분에 첩이 몇 명인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와이프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성격이 어드럽고 대통령이 어느 마누라의 말을 제일 잘 듣고 이거 다 알고 있거든. 그 정도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 자체로 국어 외교를 잘하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순간에 가서 누구한테 쌀을 그걸할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팍 딱 하고 있지. 대통령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그 사람 경력
다 알겠죠. 친북주의자가 누구누구까지 다 알지. 이 나라 정부의 친북주의자 누구누구 그거 다 알고 있어야 이제 말씀드린 쌍구관계하고 전략지수란 세우고 보험권을 김정은한테 올리지. 아자석이면 내일 뉴스 보고 다 보죠. 그것도 그 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프리카 전반 정세, 국제사회 정세, 대한민국 정세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외교관은 또 자기 닿는 나라만 보면 안 돼요. 포괄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인권을 이야기한다. 아니면 북한의 입장에서 인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담당한 나라에서 인권 문제하고 미국하고 쌍호관계 이쪽 인권하고 미국의 인권 여기 하는 거하고 북한의 인권하고 했을 때 여기서 분석을 해서 글을 써내야 되죠. 그렇죠.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북한에 와서 북한의 모델을 많이 따라 배우려고 그러죠. 여기나 독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한테 복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 반발하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북한에 와서 무슨 뭐 빠찡거나 이런 걸 쫙 보게 되면 황홀하지. 정은이 딱 김일성이 딱 손한 짓에 10만 쫙쫙 움직이니까 야 얼마나 부럽겠어. 그러니까 가서 집단체제도 가서 모방해서 가서 집단체제도 하고 그것도 배워가고 독재 방식도 배워가고 조금 뭐랄까 이제는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북한이란 독재국가 뭐 이런 집단주의 사회에 대한 그거 많이 받아들이고 북한에 맞으면 이념이나 사상을 접목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농사도 북한이 나가서 농사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뭐 벼농사 하면서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농업적으로 이런 걸 사상도 수입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해봤다, 자본주의도 해봤다,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은 거예요. 시장민주주의가 더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돌아섰죠, 지금은. 지금은 거지 같은 것도 많아요. 어머 죽겠어. 오게 되면 거래처 가서 맥주 사줘야지. 돈 한 푼도 안 내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적도기니 밑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대학교 학장이 되는데 중국에서 사라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불렀으니까 그 사람이 떠나서부터 지금 일거일동과 행로에 대해서 체크하거든요. 몇 시 몇 분에 뭐 어느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몇 시에 도착. 중국에서 이제 순환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북경에서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도착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니 난리가 났지 난 지금. 밤중에 그 아프리카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는가 행방불명 어디에 됐는가 알아보라. 뭐 중국 대사관에 또 전화 걸어가지고 그 사람 좀 찾으라. 뭐 그것도 여기도 배서 다른 거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 뭐 봤나 또 물어보고. 아니 한장을 오르신 거예요 지금. 내가 담당한 나라인데 그다음에 나타났어. 돈이 없대. 대사관에서 그 돈 낮춰서 돈 비행기 값도 없어서 대사관에서 먼저 돈을 낮춰서 티켓 갖다 끊어서 보냈는데 아니 북경에서 지금 북한 들어올 돈이 없대요. 또 야단났지. 또 중국 대사관에 전화 걸어가지고 돈 좀 먼저 꿔주라 그랬지 그놈한테. 그래서 돈 꿔주고 김일성이가 그때 뭐라고 했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겉도 새까맣지만 속도 새까맣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나. 북한이 그만큼 지원해줬는데 대한민국이 가서 떨락떨락 하니까 지까지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는 거지 그놈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대한민국이 좀 뭘 준다니까 순간에 배신 때려? 뭐 이거지.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을 바라볼 때 자기네 말을 이렇게 정확히 명백하게 완벽하게 잘 듣지 않으니까 좀 거슬리지. 거슬린 전쟁인데 또 이슈하는 전쟁인 거예요. 또 없으면 안 되는 전쟁인 거야. 요거 지금 티는 같은 거지. 요거 뽑지도 못하고 아프긴 한데 북한은 그걸 잘 활용하지 지금. 그걸 자기네도 북한이 전적으로 러시아 말이나 중국 말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이념이나 사상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념이 사상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사상 아니에요. 그런데 사상하고 외교 주체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덜기를 넣으면 사상이 시대성이 떨어지잖아요. 외교 완도한데도 사상을 지키는데 잘해가지고 빚진 것들 좀 탕감시켜달라면서 빚 많이 있거든. 중국 분들은 차관 형식으로 많이 주거든. 빚 져넣는 거지. 북한은 이때까지 아프리카에 무이자 차관으로, 그러니까 차관으로 안 줬거든. 호상 원조로 주다 나니까 아프리카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중국은 똑똑하니까 무상원조로 주되 차관의 형식으로 준단 말이죠. 말 안 듣게 되면 내라 뭐 이렇게. 북한은 바보니까 항상 거저퍼졌지. 뭐 베트남 말 맞다나 베트남 지금 이렇게 말하나. 너네 오래전에 준 거 군대 지원해 준 거 이제 몇 년이 지났게 이제 그만 울거먹어. 우린 다 보상했어. 이거나 같은 거예요 지금. 베트남 그렇게 말하거든. 정부에서 달락이면 싸달락이면 우린 다 갚았어.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차관이든 뭐든 달리지. 그래서 중국 가서 좀 달리다가 또 이렇게 되면 또 딱 돌아서서 러시아 좀 달라기고. 러시아하고 기존에 사이가 좀 나빴거든. 우크라이나인가 어딘가는 대상 철수까지 했댔거든요. 이렇게 좀 나쁜 게 많아요. 근데 푸틴이 올라서면서 푸틴이 좀 국제적으로 입지가 작아지고 좀 이상해지니까 외골수로 모이니까 부서기관 것들끼리 왕따들끼리 친해야지. 쉽게 말하면 왕따끼리 친한 거예요 지금. 왕따의 막는 왕따가 잘 알잖아요. 대통령이나 국가의 존재의 가치는 자기 국민의 우선주의고 이권보호예요. 정문이가 국민들을 잘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정문이 돈 뭐 기캐 많은 거 북한에서는 다 혼자 가고 있잖아요. 재벌도 없고 혼자 갖고 있고 한 1%만 쓰면 주머니 매기 1% 안 써도 될 거야. 고 그렇게 더 많은 놈이 국민들 하나 그게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도 안 돌리고 진짜인 열받는 건요. 중국의 기케이짱이 국적도 없이 진짜 아니게나 가준 차별 대우와 학대야 멸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민족적 멸시를 받으면서 나가 있는 게 내정죄나 다른 게 뭐예요 지금? 그 죽은 놈들한테 그걸 빨리 대책을 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용사관의 목적이 뭐예요? 용사관은 그 나라에 주지하고 있는 자기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 이권 보장이거든요. 용사관의 입지는 그거거든요. 뭐래요 용사관들 거기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빨리 생활에 안정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 갈 사람 빨리빨리 대한민국 보내고 뭐 미국 갈 사람 미국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대책을 해야지. 지금 뭐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잖아. 북한의 강자 잡아다가 때리고. 야 정훈이가 자기 국민이고 자기 주민이라면 그걸 먼저 챙길 줄 아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